네, 씹는 즐거움을 100세까지 오래오래 치아 튼튼 프로젝트 치아 건강 닥터스. 안녕하세요, 윤경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워낙 좋아지면서 이 테니스나 골프 같은 야외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정말 많아요. 네, 윤경빈 네. 아나운서는 어떻게 야외 스포츠 뭐 즐기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즐긴다기보다 네. 나가서 고생하는 운동. 조금 전에 어떤 거죠? 말씀하신 골프 같은 거. 아, 그래요? 네, 골린입니다. 항상. 아, 네. 그러시구나. 아, 혹시 그러면 골프 네. 연습은 평소에 꾸준히 하시는 편인가요? 그 운동을요? 네. 좀 해야 되는 건가요? 잘 못해가지고. 네. 네. 아, 사실 뭐 골프도 그렇고 우리가 치아 관리도 그렇고 꾸준한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꾸준한 치아 관리법 얻어가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알찬 정보 드릴 수 있는 방송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생방송 나가는 동안 이제 상담 진행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네. 서울 전화 02-6677-0012번, 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8181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간편한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자, 그럼 치아 건강의 지식도 쌓고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치아 건강 닥터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순서 당신의 치아는 안녕하십니까 시간으로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아 건강 상식들 차곡차곡 쌓아보도록 할 텐데요. 김찬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뭐 오시자마자 저희가 또 질문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요, 궁금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요? 원장님들 오시면 바로 여쭤볼 수밖에 아, 없습니다. 일단은요, 예. 뭐 이렇게 가끔 양치질을 하다 보면 예, 예. 피가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아, 그렇죠. 뭐 그럴 때 보면 이제 뭐 이게 예. 어제 좀 피곤했나? 아니면 아.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과음했을 때. 술을 자주 네. 이럴 때 좀 피가 보일 때가 있는데 네. 그리고 흠칫 놀라게 되거든요. 아. 이걸 이럴 때 양치를 계속 해도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멈춰야 되나요? 양치는 계속 하는 게 좋고요. 아, 오. 대신에 양치하는 법을 제대로 하시는 게 좋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몸이 피곤하거나 과음했을 때는 되게 몸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몸의 저항성이 낮아져서 이솔질을 잘못하거나 이솔질을 안 하게 되면 예. 네. 잇몸과 치아 사이에 음식물의 찌꺼기가 끼어서 평소보다 더 심하게 붓거나 잇몸 출혈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 오. 아프다고 그러면 살살하면 이게 남아 있게 되는 거군요. 아, 그렇죠. 아이고. 네. 네. 네, 말씀해 말씀하십시오. 주세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네. 이빨에 막 피가 나거나 이러면은 좀 자극을 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치질을 좀 살살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놀라니까. 네,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피가 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피가 나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그럼 칫솔질을 해도 되는 건가요? 뉘앙스가 그렇게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살살이라는 것은 이솔질을 대강 뭐 겉에만 살짝 하고 되게 이제 뭐 잇몸에서 출혈이 난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잇몸에 상처가 나지 않았나 싶어서 이솔질을 살살 하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이솔질을 꼼꼼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사실 잇몸 출혈이라는 것이 이 치아의 주변에 있는 세균, 그 플라그가 염증을 일으켜서 발생하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 이솔질을 오히려 더 꼼꼼하게 해주셔서 세균들을 씻어내줘야 예. 염증이 가라앉고 피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가 나오는데 모르겠다 그냥 막 문지르는 게 아니라 네. 예. 꼼꼼하게 그만큼 세균이나 플러그 이런 것들이 잘 제거될 수 있게 꼼꼼하게 챙겨서 양치하는 게 중요하다. 예, 이게 그렇습니다. 포인트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니어서 예. 조금 이제 배워보려고 하는 건데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예. 이제
오늘 이제 저도 이제 여기 오는데 덥더라고요, 벌써. 맞아요. 네, 땀도 나고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 찾게 되는 게 시원한 음료. 커피하면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찾게 되고 네. 예. 저는 이제 사실 맥주 이런 거 찾게 맥주. 되는데 네. 이럴 때 이런 걸 많이 마시다 보면 사실 잇몸이 좀 찌릿하고 시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게 시릴 때 양치질을 하는 주의법이나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이럴 경우 되게 이제 잇몸이 왜 시린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예. 잇몸이 시린 경우 대부분 보면 예. 첫 번째로는 잇몸하고 닿는 치아 부분이 심하게 패이거나 깨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아, 네. 두 번째는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 뿌리가 노출돼서 시린 오. 경우가 많습니다. 아, 잇몸이 내려가서요. 예. 어. 자기가 왜 이렇게 시린가를 원인을 우선 먼저 파악을 하고요. 예. 네. 근데 이렇게 심하게 패이거나 깨진 경우에는 그 부위를 떼어주시면 되고요. 잇몸이 노출된 경우에는 평소에 붓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불소요? 예.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붓소 도포를 하면 시린 증상이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아, 불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붓소는 치아 자체에 예. 투명한 코팅막을 입힌다고나 할까? 아. 정확한 전문적 용어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호막 같은 게 예. 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쉴드 치는 거군요. 예. 이렇게 요즘 언어로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또 재밌게 네. 이해가 되네요. 아 근데 원장님 예. 사람이 참 애매한 게 이게 적당한 강도로 양치질을 하면 좋다는 거는 아는데 우리가 적당하다는 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사람마다 양치질하는 습관도 다 다르고요. 아니, 적당하다는 게 제일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막 네. 차인표 씨 그 분노의 양치질 짤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적당한 건가 싶기도 한데 어떤 강도가 도대체 적당한 거죠? 사람마다 양치하는 습관이 달라서요. 음.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네. 너무 세게 분노의 양치질, 너무 세게 하거나 너무 네. 약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치의학에서 보면 대개 200g 정도의 힘으로 양치를 했을 때 플라그가 잘 제거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g의 힘이요? 예, 와, 애매하네. 애매하죠. 네. 예. 이것을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지우개로 예. 연필 자국을 지우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우개로 연필 지우는 거요? 예. 저는 학창 시절에 맨날 지우다 보면 푹 하고 찢어졌는데 이 정도는 안 그러면 될 제가 것 설명을 같은데. 잘못 드린 건가요? 윤경빈 글쎄요. 아나운서처럼 그렇게 세게 하면 안 되고 네네네. 보통 이렇게 지우는 정도로 강도로. 보통 지운다. 제 친구들은 다 찢었지만 네. 어쨌든 무리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피나면 살살 닦고는 했는데 이제는 좀 그 습관을 개선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네. 그리고 그 워터픽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네.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근데 워터픽을 사용할 때도 네. 간혹가다 이제 출혈이 발생하면 예. 무서워서 이거 사용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워터픽을 사용했을 때 잇몸에서 출혈이 난다는 것은 네. 평상시에 잇몸이 상당히 부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 오래된 치석이 있거나 치태가 있으면 이런 경우는 잇몸을 상당히 부어서 워터픽을 사용하면 피가 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일단 치과에 가셔서 검진을 하시고 네. 치료를 먼저 받으시고 아하. 네. 잇몸이 가라앉은 다음에 워터픽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아, 그렇죠. 자의적으로 뭐 이렇게 판단한다 안 한다보다는 전문의한테 여쭤보는 게 가장 정확하지 맞아요.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정기적인 치과 방문 오늘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집에 가는 길에 200g의 힘이 궁금해서 네. 저울 살려고요. 한번 누르는 네. 힘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또 치아 건강의 알짜 상식까지 한번 꼼꼼히 챙겨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치아 건강의 고민과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10초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아 건강의 고민과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건강하십니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 치아 고민 갖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전화 026677-0012번, 6677-0012번 전화 주시고요. 샵 8181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간편하게 상담 접수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틀니 또는 브릿지에 비해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잇몸 수술이 진행되어야 했던 임플란트. 이런 이유로 가벼운 마음으로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무절개 시술로 전체적인 임플란트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오랜 유착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임시 보철물을 올리는 것까지 가능해졌다. 장기간의 임플란트 치료 과정이 부담되어 쉽게 시작을 못했던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지털 무절개 임플란트. 과연 나의 경우에도 무리 없이 치료가 가능할지 치아건강 닥터스에서 알아보자. 네, 그렇습니다. 화면으로 지금 함께 만나보셨지만 오늘의 주제가 바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무절개 임플란트입니다. 이게 지금 이름에 이미 모든 안전 같은 그런 마음 주지 않습니까? 네. 안전성을. 무절개. 그러니까 무절개 한다는 건 절개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훨씬 좀 뭔가 마음이 좀 편해지는 느낌인데요. 어떤 특징과 장점이 있을까요? 화면을 좀 보고 이야기할까요? 예, 예.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예전에는 잇몸을 열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잇몸을 열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경우는 술 후에 많이 붓고 네. 통증이 심했습니다. 음.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저 같은 경우는 무절개하고 채소로 절개를 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데요. 예. 그런 경우는 술 후에 통증이나 부종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간편합니다. 뭐 상처 아무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으니까 훨씬 안심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리고 잇몸을 열고 시술을 할 때는 예. 잇몸 뼈가 약간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잇몸을 열지 않고 무절개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면 예. 잇몸뼈를 그 상태로 유지를 할 수 있고요. 술 후에 세균 감염도 훨씬 줄어듭니다. 그 흡수가 된다는 거는 잇몸 뼈가 그럼 조금 이렇게 없어진다, 예.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잇몸 뼈의 양이 줄어들면 안 되겠죠. 될 수 있는 한 보존하는 게 좋겠죠. 그럼요. 예. 네. 그리고 무절개 시술을 하면 예. 시술 후에 네. 바로 일상적인 생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테니스도 칠 수 있고 골프도 칠 수 있고. 일상생활이라는 거 일단은 제일 궁금한 건 사실 그날 바로 밥을 먹을 수 있느냐도 좀 궁금하거든요. 식사를 못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식립한 위치로 식사를 잘하기는 좀 힘들겠죠. 예. 하지만 뭐 나머지 치아들로 이렇게 식사하시는 데는 큰 무리 없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출혈 같은 게 상당히 부담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예.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어요. 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 이분들은 합병증이 좀 있거든요. 네. 뭐 정확하게 이것저것 설명하기는 좀 힘들지만 예. 그런 합병증도 절개를 하지 않고 했을 때는 줄여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어떻게 절개를 하지 않고도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게요. 뭐 최소한이라도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원장님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다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이 임플란트 시술 전, 첫 번째 사진은 임플란트 시술 전이고요. 예. 두 번째 사진은 임플란트 시술한 바로 직후의 사진이고요. 예. 세 번째 사진은 최종 보철물이 올라간 사진입니다. 아하. 여기서 특히 봐야 될 게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임플란트 식립 후에 바로 보시면 잇몸 주위가 깨끗한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피도 거의 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밑에 사진은 외형 사진이고 이제 위에 예. 사진은 엑스레이 같은 엑스레이 사진이군요. 사진이고요. 예. 저렇게 뭐가 드러나지 않고 정말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사진으로 보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이런 정확한 시술을 하기 위해선 일단은 위치 파악 같은 것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잇몸 상태라든가 이 네. 환자의 상태를 먼저 좀 정확하게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예. 다음 보면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환자가 오시면 구강 내 스캔을 하고 네. 컴퓨터 단전차를 하는데 예. 네. CT라는 컴퓨터 단전차를 하는데 CT를 통해서 사전에 보시면 해부학적 구조물을 확인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골질이 어느 정도 단단한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 다음에 예. 밑에 사진을 보면은 예. 미리 가상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합니다. 예. 식립을 하게 되면 몇 미리 길이로 얼마째는 두께로 심어야 될지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으로 무절개 시술을 하는데요. 네. 네. 첫 번째는 다음 사진을 본 것처럼 가이드 핀을 이용해서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뭐 한두 개의 치아나 간단한 시술을 할 때 가이드 핀을 꽂고 CT를 촬영해서 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여기서 뭐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깊이로 심어야 될지를 파악을 하고요. 네. 그 위치에 맞게끔 식립을 합니다. 보시면 가이드 핀 위치와 수루의 임플란트 위치가 거의 동일함을 볼 수가 있죠. 이게 CT 촬영을 통해서 이미 좀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저렇게 가이드 핀까지 꽂아놓은 상태에서 CT 촬영하고 정확하게 검사를 하면 네. 더 정확도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건 디지털 내비게이션 가이드인데요. 예. 네. 여러 개의 치아를 식립하거나 그다음에 좀 더 정확한 위치에 식립을 해야겠다 생각을 들면 네. 이렇게 디지털 내비게이션 가이드를 미리 사전에 만들어서 네. 식립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디지털 가이드 내비게이션 가이드고요. 예. 이것을 환자 잇몸에 장착했던 사진이고 네. 식립한 그걸 맞추어서 식립한 사진들입니다.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우리가 길 찾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 네. 치료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일반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끔 네. 이게 지금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요. 네. 네.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한 길을 찾아간다.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이드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에 저희가 오.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다라는 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니까 정확한 위치에 적당한 치료가 가능해서 무절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걸 또 이해를 할 수가 맞아요.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다 열어서 직접 확인하고 체크해야겠지만 지금은 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이미 그렇게 열어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은요 네. 그 보철물은 언제 올리나요? 디지털 내비게이션 가이드를 만들 당시에 네. 저희가 미리 임시치아를 만들어 놓습니다. 아. 디지털 내비게이션 가이드를 사용을 하면 예. 아주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음. 미리 치아도 임시치아도 거기에 맞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시술 후에 바로 장착해 드리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네. 수시술 후에 바로 임시치아를 올려드린 사진입니다. 예. 그러면 임시치아는 그 전에 만든다고 하면 미리 이렇게 디지털 스캐닝 할 때 가서 만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 스캐닝 할 때 예. 스캐닝과 그다음에 CT를 병합하게 되면 예. 뭐 어떤 위치에 어떻게 심어야 될지 가이드도 거기서 만들 수 있고 그것을 가상의 임플란트를 심은 후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임치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유, 지금 뭐 원장님께서 설명은 굉장히 차분하게 잘해주셨지만 네. 우리 부모님들은 뭐래, 뭐 디지털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예. 저희가 뭐 무조건 어떻게 치료가 좀 이루어졌는지 정확한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아마 훨씬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그래서 자, 사례를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요? 50대 환자분인데요. 이분은 일단은 보니까 어금니 쪽에 좀 치료가 필요하셨다고요? 예. 이분은 50대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예. 이분이 꽤 오랫동안 이가 없는 상태에서 지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변에 이가 없는 상태에서 오래되게 되면 주변에 뼈들이 많이 뭐 죽어든다거나 할까 녹아난다거나 할까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 네. 이렇게
골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에다가 식립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임플란트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분은 꽤 오랫동안 이가 없는 상태가 계셨기 때문에 네. 잇몸뼈가 상당히 좁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약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왠지. 약하기도 하고요. 예. 예. 50세신데 왜 이렇게 많이 빨리 없었었나요? 그게. 그러게요. 예, 그건 또 환자마다 사정이 있을 예, 테니까요. 네. 지금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지금 사진은 저희가 이제 CT 사진을 촬영해가지고 사전에 CT를 찍어가지고 그다음에 구강 스캔도 뜨고 해가지고 예. 이걸 병합해서 임플란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가이드를 만들고요. 네. 네. 그다음에 가상의 임플란트 식립을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임시치아까지 미리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런 네. 준비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이 사진이 바로 네. 지금 보시면 하악고 신경관이 있는데 하악고 신경관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요. 예. 모이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위에 가상의 보철물을 올린 그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악골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턱을 생각하면 아니, 되는 아래턱, 거죠? 아래턱. 예, 아래턱. 예. 네. 거기에 신경관 같은 게 지나가나 봐요. 예, 예. 어. 가장 아래턱에 예. 임플란트를 심을 때 가장 애로점이 바로 신경관입니다. 아. 이 신경관의 위치가 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심고 못하고 못 심고가 결정될 수 있고 또 어떤 임플란트를 심을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말만 들어도 이게 신경을 잘못 건드리면 좀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CT 촬영을 통해서 좀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다음에는 또 어떤 치료 과정이 있었나요? 그러게요. 지금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내비게이션 가이드를 제작해서 지금 환자한테 내비게이션 가이드를 장착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식립한 사진입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치아를 상실한 기간이 있으셨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가능한지 여부가 굉장히 궁금하셨을 것 맞아요. 같은데 예.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럼 임시 치아를 당일에 바로 올릴 수 있었나요? 예. 와. 미리 내비게이션 가이드를 만들 때 임시치아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예. 네. 다음에 보이는 사진처럼 예. 지금 CT를 사진을 보면 정확한 위치에 지금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죠. 식립되어 있고 좌측의 사진을 보면 네. 임시치아를 바로 아무런 조정 없이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장점이자 또 무절개니까 또 이런 부분까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방송 보시면서 또 치아 고민 있으신 분들이 전화를 주셔서요. 저희가 또 상담 진행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한번 받아볼까요? 네,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제가 연세부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버님? 예, 지금 저 70노입니다. 74시시라고요? 예, 예. 아유, 50대신 줄 알았는데. 예, 근데 오늘 좀 어떤 고민으로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한 15년 전에요. 예, 임플란트를 했는데, 예. 한 10년 사용하고 나니까, 그, 임플란트 한 부분이 막, 고름이 생기고 막 흔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시술한 병원에 가니까, 내 담당 주치의는 돌아가시고 없고, 네. 그 사람들이 일단 빼자 해서 빼고, 예. 지금 뺀 지가 한 5년 됐거든요. 임플란트를 빼신 거예요, 지금? 예, 그 시술한 부분이 잘못돼가지고, 예. 네. 다시 뺐어요. 빼가지고 지금 5년 동안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아, 지금 이 없는 방송을 상태로. 보니까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전화를 드렸죠. 아, 예. 지금 그럼 없는 상태로 지내시고 계시는 거죠? 예, 옴자가 이빨 뺀 지가 지금 한 5년 됐는데, 네. 지금 뺀 부분이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 이렇게 만지면 안에 이 뿌리가 박힌 부분까지 예. 쑥 들어가요. 아이고. 저희가 좀 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저희 원장님과 직접 얘기 나실 수 있게 연결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잘 말씀 나눠보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원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야기는 대강 들었는데요. 예, 예. 지금 어느 부위에 치아가 임플란트가 빠지신 거죠? 오른쪽에 저 임플란트를 오른쪽? 두 개 우측이에요. 어금니 쪽인가요? 예, 우측에. 우측 아래쪽이 아니라 우측에 어금니 두 쪽인가요? 개를 임플란트를 했어요. 오른쪽에. 오른쪽 어금니 쪽인가요? 앞니 쪽인가요? 우측. 예. 우측에 위에 우측에 앞니 쪽인가요? 예, 예. 어금니 쪽인가요? 아금니 쪽. 어금니 쪽이요. 예. 예. 어금니 쪽 두 개를 제가 예. 임플란트를 했거든요. 예. 그 뺀 지가 한 5년 됐습니다. 이거. 그 치과에 가셨을 때 예, 최근에 가보신 적 있나요? 안 갔습니다. 최근에. 아, 그러면 지금 5년 동안 안 가신 건가요? 그 이후로? 아니 안 갔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현재 그러면 뼈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뼈가 이제 일을 이렇게 아물면은 네. 그 임플란트만 하게 되면 공간이 없어가지고 예. 위에 잇몸하고 아래 잇몸을 이렇게 담으면은 예. 임플란트 할 공간이 안 생긴대. 아.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게 네. 임플란트가 봤는데 무치약 상태에서 너무 예. 오래되게 되면 예, 관도 예, 예. 쪽에 있는 치아들이 그 없는 쪽으로 이가 올라오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이 없어지면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더라도 임플란트 위에 보철물을 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아, 예. 예.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아래 치아들도 손을 대야 됩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5년 정도 되셨기 때문에 아래쪽 치아들을 손을 대지 않고서는 임플란트 시술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아래를 갖다가 위를 어떻게 좀 빼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예. 겁니까?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냐에 따라서 안 빼고 예, 예. 신경치료만 해가지고 일을 예. 할 수도 있고요. 너무 예, 심하게 예, 예. 올라오면 예. 아랫니도 빼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일단은 가서 한번 예. 사서 배워야 되겠네, 이거를. 두 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첫 번째는 지금 뺀 자리가 뼈가 예, 예.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남아있는 아. 뼈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뼈가 없으면 뼈 이식을 먼저 하시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있고요. 뼈 예, 이식하면서 예, 임플란트를 예. 심을 수 있고요. 뼈가 예, 많으면 예. 뼈 이식 없이도 임플란트가 가능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 아. 두 번째는 아래 치아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올라온 정도가 뭐 신경 치료를 하든 해가지고 이를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 후에 그렇게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니, 그런데 그 치과는 우리 지금 선생님한테 가서 하고 싶은데 뭐 아무 치과나 가도 되는 겁니까? 네, 가까운데 가서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아버님 저희가 그 병원에 관련된 얘기는요. 저희가 방송 중에는 좀 저희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우선은 가까운 병원을 좀 찾으셔서 지금 말씀해주신 뼈 상태 그리고 아랫니가 얼마나 올라왔는지를 먼저 좀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후에 치료 계획을 세우시면서 저희한테 또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좀 빠른 내원과 빠른 조치가 필요한 케이스인 것 같으니까요. 꼭 가까운 병원 내원하셔가지고 전문의의 상담 받아보신 이후에 치료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의 고민들 해결해 드려야겠죠. 이번에는 문자 상담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갖고 계신지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40대 여성분께서 또 보내주셨어요. 제가 골다공증 약을 2년 정도 복용을 했고요. 6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았는데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할까요? 병원에서는요, 이 주사 맞고 2달 후부터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약은 계속 먹으라고 하네요. 약도 끊고 2-3달 후면 치료 가능할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 치료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맞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약도 끊고 2-3달 후면 치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골다공증 약은 네. 상당히 여러 가지 약이 있는데요. 네. 치과에서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약이 있어요. 네. 오. 비스포스데이트 계열의 약이라고. 예. 근데
이게 합병증이 나타날 확률은 낮긴 하지만 예. 임플란트 식립 후에 고립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요즘 학회에서도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 약을 이렇게 드시고 있습니다. 일단 내과 해당되는 내과에서 상담을 해가지고 네.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고요. 네. 그다음에 대체할 수 있는 약이 있어요. 아하. 네, 그 약으로 바꿔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 예. 되게 3개월, 6개월 정도 끊으면 예.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골다공증 약을 나를 계속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대체되는 약으로 드시면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은 어떤 성분의 약을 드시고 계신지를 체크하시는 게 가장 예. 중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거를 확인하신 이후에 병원과 또 치료 계획을 좀 세워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꼭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상담을 좀 이어드렸는데 좀 더 무절개 디지털 임플란트는 어떻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번에도 사례를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40대 환자분 사례 만나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앞니 쪽에 치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환자분은 사회활동이 상당히 왕성하신 분인데 예. 네. 앞니를 한 15년 전에 일을 하셨는데 이 몸이 약간 내려가다 보니까 까만 부분이 노출된다고 보기 싫다고 오신 네. 환자분입니다. 예. 다음 사진을 본 것처럼 네. 이렇게 한 6개가 걸쳐서 이렇게 보철물이 되어 있는데요. 네. 보철물 자체가 좀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다 제거를 하고 앞에 두 군데 임플란트를 심고요. 나머지 부분은 보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같이 CT 상에서 골폭이나 네. 이런 걸 확인하고 있고요. 예. 되게 전치부 같은 경우는 앞니 같은 경우는 네. 이가 없는 상태가 오래되면 네. 흡수 정도가 워낙 빨라서 아. 임플란트를 쉽게 식립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골폭을 확인한다고 말씀해 주신 예, 거군요. 골폭을 확인하고 네네. 그리고 높이도 지금- 물론 네. 확인해야겠죠. 예. 지금 자료는 어떤 자료인가요? 지금 지금 스캔 자료와 CT 자료를 위해서 정물 분석하는 과정인데요. 예. 보시면 여기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저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예. 이 임플란트다 이렇게 정했으면 네. 이제 모의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거기에 예. 맞춰서 내비게이션 가이드를 만듭니다. 음. 내비게이션 가이드를 만들려면 골폭이 좁더라도 예. 네. 쉽게 무절개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앞니를 상실했을 때 임플란트를 할 때 가장 신경을 쓰시는 의사 입장에서 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앞니 임플란트 네. 할 때 가장 확인하는 게 네. 아무래도 보기 싫지 않아야 되니까 미관상으로 중요하죠.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네. 어금니 심을 때보다 앞니 심을 때가 가장 신경 쓰입니다. 아, 난이도가 의사 입장에서도 좀 높을 수 있겠네요. 예. 미관상 말고는 혹시 아까 잇몸뼈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건 예. 어떤 걸 보시는 건가요? 잇몸뼈가 예. 굉장히 얇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일반적인 임플란트를 심기 어려운 환자들도 있고요. 예. 네. 아니면 특별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특별한 다른 뼈 이식을 좀 한다든가 네. 여러 가지 복잡한 시술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앞니일 경우에는 잇몸이 얇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도 네. 체크를 해보신다. 네. 맞아요. 예. 특히 치료 시기 놓치지 않도록 음. 빠르게 병원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무절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저희가 사례까지 만나봤는데요. 네. 원장님, 그러면은 이 치료 시에 좀 유의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화면에 보시면 네. 네.
무절개 임플란트를 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네네네. 첫 번째는 너무 광범위하고 잇몸뼈가 없는 경우에는 잇몸뼈 이식을 먼저 해놓고 몇 개월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이 시간 뼈가 단단해지면 그 이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기반이 일단 튼튼해야 뭘 예. 심을 수 있겠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심한 경우, 잇몸 염증이 전체적으로 심한 경우에는 염증 치료를 먼저 해서 어느 정도 깔아앉힌 다음에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 되고요. 예. 네. 뭐 아무래도 전신적인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내과적인 소견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아까 체크해 보셨던 그런 약 같은 것도 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봐야 되고요. 예.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소견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정확한 골량이나 골 위치나 골질 사항들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뭐 필요에 따라서는 디지털 내비게이션 가이드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절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유의 사항들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치아 고민 보내주고 계시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또 상담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네. 또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갖고 계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50대 남성분께서 연락 주셨어요. 3월 초에 수면 마취로 사랑니 4개와 작은 어금니 하나 발치를 했고요. 또 충치 치료와 스케일링까지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사랑니는 잘 아물었고요. 살도 거의 차올랐는데 문제는 임플란트를 한 어금니가 아직도 아프고 옥신옥신합니다. 통증이 6주씩이나 가는 게 정상인가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통증이 꽤나 오랜 기간 지속이 돼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원장님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정확하게 예. 환자분을 상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힘들고요. 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예. 임플란트 자체는 되게 뭐 신경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서 예.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음. 물론 임플란트 자체 주변에 골격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나 네. 이러면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엑스레이상이나 CT상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임플란트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주변의 치아에 문제가 있는 거 없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주변 치아가 아프다는 건 뭐 잇몸 쪽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잇몸 쪽에 되나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네. 치아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하. 되게 어느 부분이 아프다 그러면 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넣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충치 치료라든가 스케일링 같은 것들을 치료를 했다는 거는 그 주변을 좀 어느 정도 관리가 됐다는 저도 얘기로 그렇게 볼수 생각합니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 들어서 예. 어떤 문제일까 저도 지금 고민이 되는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임플란트 네. 자체에 뭐 골괴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든가 네. 아니면 치아 자체에 통증이 있는데 그게 엑스레이 상에 잘 나타나지 않았다든가 하면은 이렇게 아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병원을 다시 한번 좀 내원해 보시는 네. 게 좋겠네요. 네.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있습니다. 예. 이분은 이제 6주째 아픔이 유지가 되니까 걱정이 되셔서 물어보신 거잖아요. 네. 보통의 경우는 임플란트 치료하고 뭐 통증 같은 게 사라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나요? 보통? 뭐 특정 지을 수는 없고요. 예, 예. 네. 대개는 뭐 잇몸이 아물면 예. 되게 통증은 없어지고요. 예. 100% 없어지고 그다음에 무절개로 하는 경우에는 예. 거의 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없고요. 그럼 뭐 하루 이틀만 해도 예. 별로 아프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예. 대부분 무절개로 하신 분들은 예. 통증이 다음 날 와도 통증을 호소한 분은 없습니다. 일단은 환자마다의 상황과 그 상황을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치료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증을 느끼신 지 6주가 지났다고 하니까요. 꼭 가까운 병원 내원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자,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오늘 나누고 있었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네. 좀 알아보려고 제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네. 자, 어르신들 얘기가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은 어르신들이 더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신질환 얘기도 저희가 아까 했던 거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아가 거의 없을 때 없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또 임플란트가 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이 좀 되는데요. 맞습니다. 예. 되게 틀니를 많이들 사용을 하셨으니까요. 네. 예전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예.
이걸 자료를 준비한 것은 사실은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이런 상태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늦어서 예.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조금 제가 일찍 오셨어야 되는군요. 예. 그래서 나이를 뭐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대수롭게 안 여길 수도 있는데 없는 상태에서 오래되면 예. 안 좋다. 그래서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라는 네.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네. 네. 말씀해 주시죠. 다음에 보시면 네. 이게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게 치아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무치약 상태가 되면 네. 암호 형태가 점점 주걱턱 형식으로 변해갑니다. 아, 턱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네요, 예, 조금씩. 네. 아래턱이 나오게 되고 예. 입술 주위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주걱턱 형식으로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예. 뭐 옆에 사진을 보면 뼈 사진을 보면요, 네. 치아가 있는 상태하고 음. 발치 직후는 뼈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네. 한 10년 지나면 절반 정도 이상이 뼈가 없어지고 또 이 상태로 틀니를 너무 오래 30년 정도 사용하면 뼈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이고. 치아가 없는 게 이렇게까지 뼈에 영향을 주는지는 그림으로 그러니까요. 보니까 조금 경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저는 사실 미관상으로만 변화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요, 원장님, 치아 네. 건강에도 굉장히 치명적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되게 저희가 오는 환자분들의 꽤 오랫동안 틀니를 사용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이분들 중에서 임플란트를 제가 심을 수 없는 정도로 이 뼈가 많이 흡수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제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게 느낀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제가 사례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네. 다음 그림 사진을 보면 위에 분 같은 경우는 틀니를 거의 한 뭐 30년 이상 쓰신 30년. 예. 네. 쓰신 분인데 위쪽은 뭐 어찌 됐든 뼈 이식을 많이 했어도 네. 뭐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었어요. 예. 하지만 아래쪽은 어금 쪽이 너무 뼈가 많이 녹아 있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신경관이 너무 노출이 돼 있어. 네. 이런 경우는 임플란트를 심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플란트를 못 심고 지금 위에만 사진상으로는 어디가 신경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까맣게 제가, 얇은 예, 선을 말씀하시는 얇은 선, 거죠? 예, 제가 빨갛게 이렇게 예. 화살표를 따라서 보시면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뼈가 어느 정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뼈가 없기 예. 때문에 이 부위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을 수 뼈의 높이가 중요하겠네요. 예. 신경관 위에 있는 뼈가.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예. 밑에 사진은 어떤 겁니까? 이 밑에 사진은 네. 이분도 틀니를 이가 없는 상태에서 오래 되신 분인데요. 네네. 여기도 보시면 뼈가 많이 부족해서 신경관이 거의 뭐 가깝게. 위에 가깝게 뼈가 낮게. 위치돼 있는데 예. 네. 다행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얇고 짧은 임플란트가 있어서 그 임플란트를 다행이네요. 신집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잘 쓰고 계십니다. 임플란트의 그 종류도 되게 다양한가 보네요. 예.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임플란트를 사용을 하는데 예.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환자의 뼈 상태에 맞춤형 임플란트가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예. 거는 굉장히 좀 밝은 소식이에요. 네, 저에게 맞아요. 힘이 되는 소식이죠. 네. 자, 그러면은 그 전체 임플란트의 경우에도 바로 임시 치아를 올릴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임시 치아가 있어도 그래도 기본적인 식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예.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이가 없으신 분들은 식립한 후에 예. 바로 임시치아를 올려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던 내비게이션 가이드를 이용하게 되면 뭐 최소 절개로 가이드를 이용하게 되면 예. 뭐 한두 시간 내에 전체 임플란트를 신입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당일날 임시치아 장착까지 가능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동안 또 궁금하신 분께서 전화 주셨다고 하는데요. 상담 바로 연결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주시죠.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연세 여쭤봐도 될까요? 네, 76인데요. 목소리가 어머님 너무 젊으셔가지고 그러게 예쁘셔요, 그리고 네, 또. 그 네. 연세로는 전혀 안 보이시는데 혹시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을 주셨어요? 저는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3년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 치과를 처음 가봤거든요. 네. 근데 이가 많이 깎였다고. 이가 많이 네. 제가 단단한 거를 먹어서 그런지 이가 깎였다고 그러면서 네. 그 앞니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어금니 바로 옆에 하고 하나는 어금니하고 네. 거기에 이가 많이 깎였다고 이로 씌워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여기 닥터스 이거 테레비를 보니까 예. 거기는 굉장히 임플란트도 그냥 빨리 하고 이런 것도 빨리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묻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치아 마모가 진행됐다는 얘기를 듣고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원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대화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뭐 여러 개의 치아가 지금 마모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한 개. 두 개 한 정도만 일을 해야 된다는 권유를 받았다고요. 네네네. 예. 뭐 통상적으로 신경치료, 크라운 치료를 권유를 받았다는데 이것은 기간을 짧게 하기는 힘들고요. 뭐 신경치료도 뭐 최소 2~3번은 하셔야 되고 네. 그것을 이를 깎아가지고 또 이 보철을 하기까지는 또 2~5번 정도 더 오셔야 되거든요. 예. 걸리는 기간은 거의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선생님, 예. 그런데 예. 이 색깔로 해야 단단할까요? 제가 이제 76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살아생전은 이제 마지막으로 오래 튼튼한 걸로 하고 싶은데 네. 금으로 씌우는 게 튼튼할까요? 이 색깔로 하는 게 튼튼할까요? 예, 뭐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제 생각에는 무엇으로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자기가 남아있는 치아가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대수있는 뭐 채소로 깎아서 네. 일을 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더 오래 쓰겠죠. 뭐 치료를 잘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원장님 씌우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는 예. 지금 임플란트를 하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답도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자기 치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다. 예. 굳이 남아 있는데 발치까지 해서 예. 임플란트를 가는 것보다 예. 뭐 문제가 없는데 예. 치아를 발치를 하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수인한 자기 치아를 보존할 수 있으면 보존해서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보다는 자기 치아를 보존하는 쪽으로 좀 치아 치료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네. 어떤 재질보다는 치아 삭제량을 최소화해서 잘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맞습니다. 정리를 잘하시네요. 네, 꼭 또 좋은 병원 가셔서 잘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치료 방향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뭔가를 물론 임플란트가 인위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도움을 받는 도구긴 하지만 네. 그래도 자기 치아를 가장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한다는 거는 저는 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잘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네. 내용 가볼까요? 네, 자 네. 저희가 아까 이제 그 어르신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었는데 네. 이분은 비교적 좀 젊으신 분입니다. 50대 분인데 50대 분께서 전체 임플란트를 고민하셨다. 예. 왜 그러셨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이분은 55세 남자분이신데요. 예. 뭐 기자십니다. 아, 방송직에 네, 계시군요.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네. 근데 뭐 저희 치과에 왔는데 예. 상당히 나이도 젊어 보였습니다. 음. 근데 입안 상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네, 뭐 여기서 제가 판단을 했는데 거의 살릴 수 있는 치아가 거의 없을 정도로 아이고. 치아는 몇 개 있지만 다수의 치아가 있지만 이 중에 살릴 수 있는 치아가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이 기자이시기 때문에 뭐 날마다 일을 하셔야 되고 사회 그렇죠.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사회생활을 중단할 수 없죠. 예. 네. 그래서 이 내원하신 당일날은 할 수가 없었고요. 예. 미리 신입 전에 미리 모든 것을 준비를 해서 신입하고 나서 바로 일을 해드리기 위해서 한 케이스입니다. 네네. 여기 보시면 네. 위에는 지금 6개의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예. 아래는
7개의 임플란트 심고 나머지 하나는 씌우고 해서 총 뭐 13개 정도 임플란트 심고 그날 당일날 바로 임시차를 올려드리는 그래도 겁니다.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뼈 상태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괜찮으셨나요? 네. 그렇죠? 나이대가 아직은 젊으셔서 그런지 아하. 다행히도 뼈 예. 상태가 좋아서 바로 위아래 다 임시차를 올려드릴 수 있었고요. 뭐 식사도 그 후에 말씀 들어보시니까 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이 근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네. 바탕 자체가 우선 좀 받쳐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평소에 관리를 좀 꾸준하게 잘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다양한 임플란트 치료법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원장님, 우리가 치료를 하기 전에 환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무절개로 임플란트를 심다 보니까요. 예. 임플란트 자체가 잇몸 위로 노출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환자분이 가장 주의할 것은 혀로 임플란트를 건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게 어디 잘 붙나 안 붙나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혀로. 예. 예. 대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예. 일부에서는 뼈하고 붙기 전에 혀가 이렇게 닿게 되면 예. 임플란트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 이런 경우는 또 다시 심어야 됩니다. 아하. 다시 심게 되면 이제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겠죠. 예. 그러니까 혀로 대시지 않는 게 좋고요. 음. 뭐 전체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는 전학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는 전체 뭐 임시차를 올려드리겠는데 네. 올려드렸다 해서 뭐 처음부터 단단한 걸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또 뭐 갈비도 씹고 뭐 이렇게 드시고 싶은 거 다 예, 드시는 거예요. 예.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자꾸 탈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주의를 주지만 네.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을 네.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발 부드러운 것부터 식사를 하시라, 음. 서서히 네. 식사를 하시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과욕은 좀 부리지 그럼요. 말아야겠네요. 그럼요. 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개개인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김찬우 원장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인의 치아 튼튼 프로젝트 치아건강 닥터스 아쉽지만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는 알찬 소식으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